메이플 시럽의 나라, 그리고 이를 병째로 마시는 나라 캐나다에서의 그랑프리가 막을 내렸습니다. 비로 젖은 퀄리파잉 덕분에 레이스 그리드가 예상 외의 결과로 나온 만큼 흥미로운 경기로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그랑프리 드 캐나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난주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를 우승한 베르스타펜은 계속해서 좋은 폼을 유지하게 되면서 캐나다마저 압도적으로 우승했습니다. 프리 프랙티스 때부터 마지막 랩까지 아무도 그를 건들지 못했습니다. 물론 경기 내내 가상 세이프티카 및 세이프티카로 인해서 사인즈가 선두 자리를 경쟁하긴 했지만 끝까지 사인즈를 수비하면서 결국 베르스타펜은 레이스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레드불이 물론 최근 6경기 연속 레이스 우승을 하게 되면서 꾸준하게 가장 빠른 차량으로 보이긴 했지만 페레즈의 리타이어멘트가 아주 약간의 문제로 보이기도 합니다. 타이어 락업으로 인해 퀄리파잉에서 사고를 내면서 13위로 탈락한 페레즈가 경기에서 3위 자리를 19위에 있는 르클레어와 경쟁해야 할 것으로 보였지만 경기가 시작한 지 얼마가 안 된 9번째 랩 때 엔진 문제로 인해서 리타이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챔피언십에서 2위로 달리고 있는 페레즈에게는 포인트상 큰 타격일 뿐만 아니라 드디어 레드불 차량에 대해서 감을 잡은 듯한 시기였던 만큼 심리적으로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캐나다 그랑프리는 레드불에게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르클레어가 5위밖에 못하면서 페레즈의 DNF가 엄청나게 큰 타격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르클레어의 엔진 페널티를 이용해 페라리와의 갭을 더욱더 벌어놓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만큼 아쉬움도 컸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만족한 채로 떠난 팀이 있다면 메르세데스와 알파로메오 뿐일 것입니다. 메르세데스는 또다시 3위와 4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팀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포인트를 가져갔고 알파로메오는 이번 시즌 두 번째로 더블 포인트 피니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팀들은 어중간한 결과였거나 비극적인 결과를 안고 갔습니다. 레드불 같은 경우에는 페레즈의 엔진 문제가 있었고 페라리는 르클레어의 엔진 페널티로 인해서 그리드 뒤에서 시작했으며 알핀의 알론소는 2위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레이스 후반에 엔진 문제 및 페널티로 인해서 9위로 강등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한 팀들이 몇몇 있습니다. 맥라렌은 이번 시즌 또다시 포인트 취득에 실패했습니다. 노리스가 퀄리파잉 때 엔진 문제로 인해서 Q2에서 탈락하게 되면서 14위로 시작했고 리카르도 또한 9위밖에 기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레이스는 더욱더 비참했습니다. 노리스는 퀄리파잉 때 문제로 인해 안전상 엔진을 더 낮은 퍼포먼스 단계로 낮춰 진행해야 했던 만큼 페이스 자체가 없어 보였고 리카르도는 경기 중반부터 DRS 트레인 뒤에 막혀있다 보니 결국 아쉽게도 11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맥라렌이 안쓰럽다면 하스는 눈물이 날 것입니다. 비가 내린 퀄리파잉 덕분에 5위와 6위를 하게 되면서 하스는 더블 포인트 피니시가 가능해 보일 뿐만 아니라 아주 유력해 보였던 상황이었는데 이는 레이스에서 비극과 같이 엉클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그누센은 레이스 첫 랩에서 해밀턴과의 접촉으로 인해 프런트 윙에 손상이 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핏스탑을 하게 되면서 6위에서 꼴찌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스에서의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었던 슈마커 또한 좋은 레이스를 펼치던 와중에 20번째 랩에서 엔진 문제로 인해 결국에는 7위에서 리타이어를 하게 되면서 그의 첫 포인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스는 결국 기대하던 더블 포인트 피니시가 아닌 무포인트 득점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베르스타펜은 또다시 가장 먼저 이름이 불리고 맙니다. 그는 이번 주말 꾸준하게 가장 빨라 보이던 드라이버였고 사인즈의 압박 속에서도 잘 견뎌내고 결국은 우승을 했습니다. 사인즈는 또다시 2위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마치 2022년 게스를 쫓던 몬자와 같이 이번에도 우승을 위해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해밀턴은 놀랍게도 이번 시즌 개막전 이후 두 번째로 다시금 포디움에 서게 됐습니다. 작년만 해도 챔피언십 우승을 위해서 경쟁하던 선수가 10경기 후 단 2번만 포디움에 섰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4위로는 그의 팀메이트 러셀이 들어왔고 5위는 19위에서 올라온 페라리의 르클레어가 있었습니다. 르클레어 뒤로는 그를 경기 내내 잘 수비했던 오콘이 들어왔고 7위와 6위로는 알파로메오 듀오의 보타스와 조가 들어왔습니다. 이들 둘 다 퀄리파잉 뿐만 아니라 특히나 레이스에서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기분 좋은 더블 포인트 피니시를 취득했습니다. 9위로는 경기를 2위로 시작한 알론소였습니다. 레이스 피니시는 7위긴 했지만 페널티 덕분에 결국에는 9위로 강등당하고 말았습니다.
11호는 캐나다의 아들 라티피가 아니라 란스 스트롤이 들어왔습니다. 아스톤 마틴이 퀄리파잉에서는 약해 보이긴 했지만 레이스에서는 스트레이트에서만큼은 좋은 속도를 보여주면서 오버테이킹하기 힘든 차량으로 보였습니다. 11위에는 맥라렌 리카르도가 있었고 12위로는 스트롤의 팀메이트였던 베틀이었습니다. 13위부터 17위까지는 알렉스 알본, 피에르 가슬리, 란도 노리스, 니콜라스 라티피, 그리고 케빈 마그누슨 순으로 들어왔습니다. DNF로는 믹 슈마커, 유키 스노다 및 페레즈였습니다. 캐나다 강프리가 비록 퀄리파잉부터 레이스 후반까지 흥미진진했던 경기였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토킹 포인트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 탓에 이번 영상은 아쉽게도 많이 짧았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거나 아니면 의혹 제기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